본인이 강남에 있는 삼성역에 오픈을 하셨대요. 예약을 못 받으실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한 달간 또 공실이었어가지고 한 달간을 그냥 놀리면서 월세를 손해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의 사례를 보면 이분이 600만 원과 180만 원 정산받은 것을 합치면 거의 800만 원 가까운 돈을 한 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산을 받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33M2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매번 딸려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항상 어딜 가든 어떤 무료특강에 가든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매번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좀 더 본질적인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심리, 왜 이런 질문을 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질문도 하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과거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냐 했다면 어떤 이유로 이런 생각을 한 거냐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금도 되나요? 요거는 사실 두 가지의 심리로 갈려요. 진짜로 지금 해도 되느냐, 시점이 지금이 맞느냐.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자신은 있지만, 성공시킬 자신은 있지만 이게 사업적으로 과연 지금도 가능한 방법이냐 이거를 묻는 것과 지금도 뭐 가능하다 뭐 그건 알겠는데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걱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해도 될까를 고민하는 분들은 왜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과거에 유튜브나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망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망한 케이스. 왜 우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부업들을 검색을 할 때 어떤 부업의 단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몇 개월 후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실제로 해본 사람들, 실제로 오픈을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잘된 케이스보다는 망한 케이스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과거에 어떠한 영역에서든 뭔가 뚜렷한 성과를 내보지 않은 분들이었었어요. 평범한 성과가 나거나 실패해서 좀 쓴맛을 보거나 이런 분들이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그냥 쓴맛만 보고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어떤 것들을 좀 참고를 하냐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지금도 되느냐? 라고 하면서 검색을 해서 망한 케이스를 주로 접하게 되고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게 진짜 되는 걸까?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걸까? 라는 거를 고민하면서 검색을 통해서 망한 케이스들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나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역시 지금은 좀 늦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망한 케이스를 보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망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이 사람이 과연 진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오픈을 한 것인가,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실패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했는데도 실패한 건지. 근데 이런 컨텐츠들을 대부분 보면 안 될 지역들에서만 하셨더라고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공하기 참 어려운 지역에, 애초에 태생부터가 잘 되지 않을 지역에 그냥 감으로 창업을 하시고 몇 개월 운영해 보시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하고 한 달 만에 폐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걱정이 시작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다면 그러면 들어볼 가치가 있죠. 근데 잘못된 방법에서 실패한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를 듣고 이런 걱정을 더욱 굳혀버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걱정을 할 시간에 시도를 하는 거, 실행을 하는 거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그 실행이 정확한 방법이어야 내가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내 다음 스텝을 정할 수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잘 듣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게 진짜 아직도 가능한 건지, 이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요,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고 내 감대로 오픈을 했을 때 망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볼 텐데요. 과거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메일이 왔었어요. 본인이 강남에 있는 삼성역에 오픈을 하셨대요.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가 80만 원 정도 하는, 그래도 가격이 뭐 강남치고는 나쁘지 않은 평범한 그런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 강의는 수강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고 그냥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강남에서 가장 직장인이 많은 곳은 삼성역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역에 굉장히 많이 회사들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역은 잘 되겠거니 하고 삼성역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을 덜컥 계약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꾸며가지고 삼삼엠토를 오픈을 했는데 예약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가가지고 인테리어를 싹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컨텐츠를 좀 찍었었는데요. 그곳이 예약이 안 들어옵니다. 왜 예약이 안 들어올까요? 그게 바로 데이터라는 거예요. 인테리어가 예쁘고 숙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래도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결국에 예약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숙소가 예쁘고 안 예쁘고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그냥 데이터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방에도 보면은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예약이 한 건도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또 분당 지역에도 이러한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곳은 내가 인테리어 컨설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예약을 못 받으실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예약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실패한 거예요. 최대한 빨리 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대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들어간 케이스는 어떤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대로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우리 가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죠. 이 가계약을 하고 입주까지의 기간이 있잖아요. 대충 한 2주 정도 되는데 저희 수강생분들은 이 2주의 기간 동안 이미 예약을 받아버립니다. 인테리어도 안 했는데 예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인테리어를 예쁘게 했는데도 심지어 제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약을 못 받고 누군가는 꾸며지지도 않은 그냥 공실 상태의 사진인 상태에서 어떻게 예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데이터의 힘이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그냥 뭔가 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수치화하고 이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는 것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승패에 정말 크게 좌우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망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전대차 동의를 잘 받는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맨땅에 헤딩을 하다 보니까 전대차 동의를 잘 안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은 전대차 동의를 거의 일주일에 2개씩 받아와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전대차 동의가 가능하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전대차 동의를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으로 몰래 오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망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어떤 부동산 커뮤니티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 부적꿈틀 채널 운영하시는 분 맞죠? 저 컨텐츠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수강생분은 아니셨거든요. 본인이 이제 33M2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기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망했냐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전대차 동의를 어떻게 도대체 받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오픈을 하셨대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관리사무실에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적발을 했는데 어떻게 적발을 했냐? 그 안에 외국인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3M2를 외국인이 예약을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국인 이름이었대요. 알고 보니 외국인의 그 한국인 친구가 그거를 대신 예약을 해준 거예요. 대신 예약을 해주고 그 외국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관리사무실이 외국인이 자꾸만 왔다 갔다 거리니까 뭔가 이상해서 그 외국인에게 물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뭐 33M2 어플을 통해서 뭐 예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는 뭐 33M2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인 줄 알고 불법인 줄 알고 이거를 중개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가 막 전화해가지고 노발대발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불법이라고 그 중개사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전대차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사실 불법인 건 맞죠. 그래서 막 노발대발을 하면서 당장 방 빼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게스트가 나갈 때까지만 있고 바로 방을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을 빼면서 거기 있는 집기들을 싹 다 처리를 하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의 중개보수를 내주고 그다음에 한 달간 또 공실이었어가지고 한 달간을 그냥 놀리면서 월세를 손해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의 사례를 보면 전대차 동의를 정말 잘 받으시고 그렇게 받은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참 아쉽게도 이런 노하우들을 알지 못하셔가지고 무작정으로 불법으로 창업하고 망하는 케이스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례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방법의 중요성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데이터 분석 없이 들어가서 망한 거, 두 번째는 전대차 동의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불법으로 운영했다가 망한 케이스. 이렇게 망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을 잘 하고 전대차 동의도 잘 받아서 성공적으로 오픈을 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입니다. 얼마 안 됐죠. 4월 27일에도, 그러니까 3주 정도 전에 연락이 오신 건데요. 이 수강생분은 40대 아주머니세요. 전업주부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임장을 가셔가지고 전대차 동의를 해준다 그랬는데 가계약금을 넣고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지역이면은 공실 날 일은 없으니까 전대차 동의 받았으니까 가계약금을 넣어라 라고 피드백을 드린 겁니다. 자, 또 이거는 4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며칠 사이에 많이 전대차 동의를 받고 또 오픈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죠. 이분은 저한테 이렇게 계약서를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전대차 동의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제 5월이죠. 5월 1일 계약 예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은 투룸에서 진행하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30대 직장인 분이시고 지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도 5월 1일자 같은 날에 연락이 오신 거고요. 보니까 이분은 30대 직장인 분이시고 여성분이신데 전대차 동의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일 계약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초보자처럼 보일까봐 가슴이 막 벌렁벌렁 했지만 처음이었지만 바로 전대차 동의를 받아냈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5월 10일쯤에 한 분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대차 동의를 잘 받았다고 연락이 오셨고 이분은 4월 달에 수강을 하셔서 지금 벌써 2개호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오늘 전대차 동의를 받았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바로 요분이에요. 요분이 오늘 또 전대차 동의를 받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많은 전대차 동의의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전대차 동의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도 정말 수강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지금 해도 되나요?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무료특강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던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부업들 해본 적도 없고 부업을 했더라도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고 뭔가 이런 강의를 듣고 뭔가를 해서 한 번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보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전대차 동의도 받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좀 특이한 분이었던 게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갑자기 저한테 왔었던 첫 카톡이 뭐였냐면 대표님 제가 2개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이미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강의만 듣고도 충분히 좋은 지역을 잘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전대차 동의까지 다 받으시고 계약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개 전부 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잔금 치르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고 그 중에 1개 지역이 좀 역대급 사례가 좀 터졌던 게 4월 30일에 온 카톡인데요. 5월 8일에 입주하시는 손님이 7월 30일까지 거주하게 되셔가지고 장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산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616만 9,460원을 정산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이 작은 기업에 다니시거든요.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딱 정산을 받으니까 이게 여러분 저 600만 원의 돈이 한 방에 제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느낌이 어땠겠어? 맨날 월급 뭐 200 얼마 뭐 어떻게 받다가 갑자기 통장에 600 얼마가 꽂히는 경험을 하니까 저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이 오신 겁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다른 호점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5월 7일 수요일에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건데 한 달짜리 예약을 받으셨죠. 그리고 또 180만 원을 정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하신 2 지역에 전부 다 지금 빈틈없이 예약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5월 달인데 벌써부터 10월 달 예약 문의를 주는 경우도 지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진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진짜 나도 할 수 있나? 왜냐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어떤 특출난 성과나 이런 걸 달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과연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런 거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될까? 계속 의심하셨던 분인데 실제로 방법대로 하고 제대로 된 방법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누군가 볼 때 와 하는 성과를 낸 거죠. 이분이 600만 원과 180만 원 정산받은 것을 합치면 거의 800만 원 가까운 돈을 한 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산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5월 1일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첫 예약이 한 달 예약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주일밖에 예약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대부분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운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2주 이상이고요. 한 달 예약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음 분도 바로 한 3, 4일 뒤에 5월 5일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게 첫 예약이에요. 이분도. 이분은 이제 지방에 사시는 50대이신데 처음으로 예약을 받은 게 올해까지 다 계약했대요. 올해까지. 근데 3사엠투 어플에서 12주가 최대 계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5월부터 해가지고 12주를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8월달 가가지고 다시 나머지 3달을 계약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분은 계약을 하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진짜로 예약이 잘 들어오지 않나요? 왜 그래요? 데이터의 힘인 겁니다.
그리고 또 5월 10일에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성인 기준 2명일 때 아이들은 추가 요금을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받으셔가지고 이분은 요 달에 순이익이 100만 원이 넘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그냥 50만 원 버는 것 같고 60만 원 버는 것 같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2명 추가 요금인데 이분들이 2주를 머물러요. 그럼 14일이잖아요. 그러면 1박에 2만 원씩만 더 받아도 1박에 4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14일 곱하기 4를 하면은 얼마예요? 벌써 56만 원이죠. 내가 원래 벌 수 있었던 수익에 56만 원이라는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실패한 케이스의 분들, 그리고 지금 성공한 분들이 과연 창업 시기가 달랐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해도 되느냐, 지금은 이제 레드오션이 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성공 사례가 더 이후에 일어난 일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각에서 더 레드오션이 됐는데 더 좋은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레드오션이니 블루오션이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제대로 된 방법이 있냐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죠. 또한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이 달랐느냐?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누가 했느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올바른 방법대로 했느냐, 올바른 노하우대로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올바른 방법이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나요? 그럼 이렇게 질문이 드시겠죠? 그래, 그 방법 중요한 거 이제 알았어. 근데 도대체 그 방법이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5월 25일 저녁 9시부터 제 채널에서 무료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가능한,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33M 창업 성공 공식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하신 다음에는 꼭 캘린더에 저장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좋은 정보 놓치는 일 없게 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